이런 특징 속에서 민주노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민주노당과 민주노총이 진보 정당과 총연맹이 초기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반체제 세력이었죠. 이 반체제 세력이 합법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복수노조를 금지를 했기 때문에 복수노조를 금지해서 한국노총 이외의 노조를 불법화했을 때, 즉 민주노총이 불법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면 방어받은 채로다 이 처벌했죠. 민주화 이후에 이것들이 조금씩 풀어주게 되면서 전노협이죠. 전노협이 불법단체였는데 민주노총은 합법화 됐습니다. 그거는 1991년 총파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죠. 정리해고를 일부 받아들이는 대신에 묵인해주는 대신에 민주노총이 합법화됩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상호노총 이외에도 민주노총도 합법화되고 또 노동조합이 정치에 참여할 수 정당에 후원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민주노총의 정치 세력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세력화, 즉 노동자당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선언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80년대에 항노총 이후에 민주노조가 불법이었는데 지역별 연합노조가 됐죠. 뭐 구로동맹 파업이 있었고. 근데 이러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법 노조들이 연합을 해서 전노협이죠. 전노협은 불법화 이런 거죠. 근데 바로 이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투쟁을 통해서 합법성을 가져왔다는 거고 구조조정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대신에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그다음에 정치 참여, 후원금이죠. 후원, 노조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고 돈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게 되면서 민주노총이 결국은 대의원대에서 대의원대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죠. 그래서 국민승리 21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고 이 국민승리 21이 바로 민주노당으로 이어진 민주노총의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국민승리 대표가 되고 민주노당의 대표가 되고 민주노총이 민주노당의 주축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민주노당의 구성을 보면 먼저 급진 정당 운동했죠. 민중당으로 대표되는데 죠? 노회찬, 노심조, 조순수 이런 진정주 계열입니다. 진정주 계열이 있었고 급진정당 운동, 그다음 민주노총이 있었고 일부 자민통이죠. 일부 자민통, 일부 NL들은 일부만 결합했고 대대적으로 결합한 건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2004년 총선 직전, 즉 2003년 말에 NL들, 자주계열들이 대부분 결합하게 되면서 민주노총 안에 이러한 급진정당, 그다음에 노동계, 그다음에 통일운동 세력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승리가 권영길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지만 양당제를 돌파하기 힘들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을 당선시켰고 기초단체도 당선시켰지만 특히 울산에서 시켰지만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때문에 당선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선거구제 양단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노당이 2000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정당 명부제 비례투표 제도를 쟁취했습니다. 즉 지역구 선거와 달리 정당 명부 투표를 하게 되는 1인 2표제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후보를 찍어주지만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노당을 찍게 되면서 민주노당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표를 얻게 되면서 원내에 진출하게 됩니다. 1인 2표제가 되자마자 지방의회에서 8%를 획득했고요. 그래서 광역은 9명을 당선시켰고 결국 2004년에서는 10명까지 당선되고 그중에 8명이 이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이러한 양당제 소선거 구조가 계속 지속됐다면 민주노당의 원내에 진입이 불가능했을 때 바로 민주노당이 비례대표제로 양당제를 균열을 시킨 겁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시에 약 60만 명이면 이 60만 명 중 대부분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노당을 잘 안 찍었죠. 지역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보니까 울산에서는 민주노당을 찍었고 나머지는 안 찍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대부분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당이 울산 북부에서는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울산 북부에서는 구청장,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정 전부 다 민주노당 완전히 집권 세력이 됐습니다. 울산 북부의 현재정치에 있어서 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죠. 이걸 배타적 지지라고 합니다. 즉,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만을 지지한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으로 민주노총 간부들은 다른 당 후보로 출마가 제한되고 공식적으로도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면 간부들의 경우에는 징계까지 당했습니다.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는 뭐 징계는 당하지 않았지만 일반 조합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한 거대 정당 후보를 찍고 비례에서는 민주노당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비례대표에서 대부분 민주노당을 찍었다. 이런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주노당 시절에 아니면은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거 보면은 조합원들은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노당을 찍었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민주노당이 분열됐죠. 그래서 민주노당으로 집결돼 원내정당이 민주노당 하나였을 때는 표가 집결됐는데 2008년 이후에 분열이 되면서 배치적 지지, 죠 민주노당을 배치적 지지하는 게 어렵게 됐죠. 민주노당 이외에도 정의당도 있었으니까 조합원들이 그 사이에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표가 민주노당과 정의당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과거의 민주노당처럼 많은 비례대표 표원을 당선되기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표가 분산되게 되면서 표가 분산되게 되니까 진보정당 국회의원들의 비례대표 당선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사표 심의 때문에 조합원들이 점차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을 찍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주노당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면 2008년에 민주노당 내 자체 분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1년에 민주노당이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노심조죠.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를 대변되는 지도부들이죠. 이 지도부들 3자 세력이 통합을 했습니다. 원래는 과거 민주노당이 통합하자는 거였는데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국민참여당과의 3자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게 되면서 실제로 민주노총과의 당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이 됐습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이후에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할당 제도를 폐지를 하고 노동담당 최고위원도 민주노총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백석 지지를 폐지하기 전에 당이 먼저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경우에 할당 제도를 통해서 민주노당에 많은 대의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도부에도 이러한 노동 담당 최고위원이나 중앙위원이라든가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에게 압도적인 할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의 관계가 원내에 진출할 때 2004년 때 성공했고 2008년도까지는 갔지만 2008년에 정당이 분당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그 지지가 정의당과 노동당, 민주노당으로 분할이 됐고 통합진보당 시절에 와서는 공식적 지지가 해소되는 이러한 관계들. 그 이유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관계를 당이 먼저 해소시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민주노당이 무경화가 된 결과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당의 관계가 해소됩니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회의원을 얻고자 위해서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해소를 하게 됩니다.